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13명 말고 지금 정보합동조사단이 더 확인한 사람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민성기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만 민성기 위원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 그리고 LH 직원 14,500여 명에 대한 그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명으로 거래한 사람들만 조사가 가능한 대단히 제한적인 조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의심자로 수사 의뢰되는 사람이 20명. 지난번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할 때 13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명 정도 밖에 더 추가적인 적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조사 단계가 더 중요할 텐데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국토부와 LH 직원의 가족과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이거 상당히 인원수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넘겨서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론적인 방향을 밝혔는데요. 불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LH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단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범죄뿐만 아니라 뭐 떴다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성기 위원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것은 정부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을 상대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가족, 배우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똑같은 시각 오후 2시 반에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 신도시에 투기한 의혹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온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지만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인 거래로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재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에 봤더니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행정관이와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00여 명 토지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정부나 청와대 조사는 한정된 여력, 한정된 여건 하에서 지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해온 결과고 결과적으로 정부도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로 다 넘기겠다 이거네요. 예, 일단은 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관급 이상 할 때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했을 때 이제 368명에 대해서 뭐 한 것 같은데, 근데 국토부하고 지금 LH에 대해서는 본인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게 수사로 넘어가면 사실은 수사는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영장은 범죄의 어느 정도 혐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영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동의서를 그럼 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그럼 낼 거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걸 받을 수 있을 때 다 같이 그냥 한목에 받아서 청와대처럼 해버렸으면 아마 훨씬 절차적으로 조금 간편하고 쉬웠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가지고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길게 걸리고 그 부분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일단 청와대에서 안 나왔다.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인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김연아 위원께서는 정부 발표 7명 더 확인했는데 예. 지금 시청자분들 국민은 그것밖에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또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전 이 내용을 보고 새로운 것도 없고 더 확실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좀 달래줄 만한 어떤 시원한 멘트도 없었고 오히려 왜 이 정도 좀 덜 익은 조사 결과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이 조사 결과를 굳이 이 타이밍에 발표를 했을까. 저는 20명이라는 딱 그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장관과 정부 책임자들의 단어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일부의 일탈이었다. 저는 이게 무슨 뭐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이게 결국은 일부의 일탈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정부 지도급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면피성 발언처럼 들렸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민들은 좀 더 분노가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 중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1월부터요.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 다주택자들 잡아내겠다고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조사하고 팔라고 한 게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의혹이 있었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이번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지금도 역시 행정관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추후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보궐선거 앞두고 좀 선거전에서 포장하고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쇼맨십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말이죠.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정부 합동조사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차명 거래도 찾아내기가 어렵고 과연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합동수사본부로 다 넘기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한 건데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는 한 명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합동조사단에 갑니다. 정부 조사단에. 네, 네. 그래서 검사가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또 여권의 일부 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왜 검찰이 스스로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느냐.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검사가 가서 마땅히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을 바로 바꾸면 가능할 일이긴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권한 자체가 없는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수사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런 어드바이스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뭐 검찰 내부에 뭐 정리돼 있던 뭐랄까 우수 수사 사례랄까 뭐 이런 거 문건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마땅히 사실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라 할 일도 마땅하지 않고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압수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뭐 어떤 조력 의견을 피력하는 뭐 이 정도밖에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혹시 지난 2일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지금까지 한 9일 정도 열흘 가까이 지났단 말이죠. 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 아닌가. 물론 얼마 전에 압수수색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예 그냥 일찍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면 지금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후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2일 날 민변에서 폭로를 하고 지금 압수수색이 9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시점이 5일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3일 만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히 빠르긴 해요, 네. 보면. 근데 이제 법원에서 한 서류가 3일 묵혀 있었고 금요일에 또 예. 청구가 되는 바람에 주말 휴일이 지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도 대단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빨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과 개별적인 확인 작업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게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민성기 의원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기 신도시 계속 가는 겁니까?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주택 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LH가 중심도 아니다. 주택 공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LH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정세균 총리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기 신도시를 예정된 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부처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LH가 주택 공급의 중심 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뭐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사 대책에서 제시한 정부의 70만 호, 또 작년, 재작년까지 발표한 주택 200만 호에서 대다수가 LH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도 이제 1차 시작이 된 거고 가족까지 조사를 하고 투기 이익이 정말 발생을 했는지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지금 3기 신도시를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굉장히 좀 립서비스만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후보지 중에는 토지 수용을 완료한 단지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도덕한 LH에게 토지를 수용당할 수 없다.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급기야는 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프랜카드도 붙고 있는데 네. 그럼 이 민원을 그냥 놔두고 정부가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겠다는 건지 저는 뭐 도저히 이 발언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론 이사 대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주택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향후에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아서 주택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묶고 가는 거는 구멍 뚫린 배를 구멍도 메우지 않고 출범시켜서 가면서 물이 들어오는데 구멍을 메우겠다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말이죠. 민성기 위원. 그 네. 추가로 아마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오늘 그 발표된 내용 368명의 문재인 대통령 가족도 포함되느냐. 정만우 수석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도 당연히 포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청와대도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오늘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수사 의뢰할 것도 없고 청와대도 행정관급 이상 조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의심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 의뢰해서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형식으로 가겠죠? 뭐 정부의 그 방침이 확고히 서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소위 조사를 해보니까 거래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 의뢰를 하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과를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LH와 국토부 직원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섰다. 뭐 이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사실 이럴 때 누구를 스피커로 하느냐를 대단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사태도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많이 하죠. 그만큼 정세균 총리가 그 정치적인 무게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원하는 바도 있겠죠. 아무래도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현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건 당연히 실무자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배석을 해서 현재 기자들의 질문 받을 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뭐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터졌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어떤 도덕의식, 뭐 이런 투기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그래도 문재인 정부니까 이런 사례가 터졌을 때 또 이렇게라도 강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뭐 첫 정부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한 2년 됐나요? 그 손혜원 전 의원 지금 목포 네. 개발 문제 생겼을 때 SBS가 특정 보도를 했었죠. 예, 그때 민주당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서 정말로 고개가 갸우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 공직에서 한 15년, 16년 정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노출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네. 자신이 돈을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의 주체라든지 영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공직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배웠는데 아니 그때 손혜원 의원 이제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런 좋은 상황을 가지고 목파를 개발시켰고 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게 개발시키는 마중물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있고 민주당 대부분 그때 동의를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마지못해 탈당할 때 원내대표가 옆에 배석을 해서 탈당 기자회견까지 네.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떠나기 시작했고 저는 사실은 오늘 발표 숫자가 20명이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광명 시흥에만 지금 민변이 1차 조사를 했는데 13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얼추 그냥 여기저기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확률적 개연성이랄까 뭐 유사성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만 딱 집중이 됐을까. 이제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본인 조사했다면 이건 믿어야 돼요. 보면 이건 통계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는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LH 쪽의 그런 행태들이 결국은 그때 50옴을 보였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나사가 풀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손혜원 전 의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더 단호하게 대응했더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또 여당이 같이 인식을 같이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이 정부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이다. 아니 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강력한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세금 정책이 이 이번에 나온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부당하게 샀든 어쨌든 갖고 있는 토지가 그냥 올랐는데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합니까? 팔지 않는 이상은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분하지 않는 한. 그렇죠. 개인 정보, 그러니까 개인의 진짜 투자 의지인지 정부의 어떤 고급 정보,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산 건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0건도 의심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이게 뭐가 강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뵌 마지막에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뭇 한 30년쯤 어느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 어떤 우리 지난 대통령의 언어 같기도 합니다만 노태우 정부 때죠. 범죄와의 전쟁. 네. 예. 지금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정책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이 공공기관들 자기 직원들과의 어떤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오늘 이런 식의 종이 호랑이 같은 엄포성 브리핑을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렇게 뭐가 숫자가 적던 많던 간에 이렇게 되게 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받지 않고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데 지금 전부 밑에 직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다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따르지 않는지 누구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 오늘
정세균 총리 발표문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 너무 약하다 지금 이런 인식을 네, 표현만 그리고- 강하다. 네, 표현만 강한 예. 동의호랑이 같습니다. 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은 자칫 또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려 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 앞부분에 공직자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건 또 떴다방, 기획부동산 이런 문제를 또 거론을 했어요. 전선을 넓혀갑니다. 일단 공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동산 범죄에 집중하지 않고 또 전선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성기 의원. 지금 뭐 상황이 여권이나 정부가 볼 땐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공정의 문제, 이게 민심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려서 지금 민심이 대단히 안 좋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공직자 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투기를 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적발하고 응징하느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너무 외연을 확대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시간은 너무 많이 걸리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야권으로부터는 물타기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조사의 대상, 수사의 대상을 아주 집약적으로 초점을 포커싱을 해서 조금 성과를 높이는 그러니까 넓게 벌리지 말고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그 영역을 한정해서 대신에 심도 있게 해서 성과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성기 위원의 인식이 아마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면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공개가 되면서 공직자가 LH 직원도 공직자 처우를 받으니까 공직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직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이건 엄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본인들 14,000여 명, 가족들까지 하면 10만 명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10만 명 수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동산 범죄까지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사 역량, 인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수사가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 이미 몰려 있는 해야 할 기본적인 아마 수사 임무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이렇게 많이 넓혀놓으면 사실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옛날에는 거의 주먹다짐식 수사가 있었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피의자 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죄를 네가 물어라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해도 사실은 이런저런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어서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수사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처음에 검사 앞에 와서 또 경찰관 앞에 와서 조사받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어떤 범죄자도 변호사 2명씩 옆에 끼고 나타나서 앉아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쯤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인권 보호가 현장의 예. 문화로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말씀은 거창하지만 과연 실제로 어디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그 부동산 필지들의 소유자를 좀 찾아내가지고 이 소유자에 대해서 가령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면 어느 기관에 네. 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한번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손혜원 전 의원 얘기를 하셔서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때 재판부가 손혜원 전 의원이 아마 그런 항변을 했죠. 언론 보도 다 됐고 그 목포 지역에서는 다 아는 내용을 내가 갖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어떻게 뭐 업무상 기밀이냐. 그런데 재판부가 이야기하기를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두루뭉술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 내용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발표한 시점 그 이전에는 이건 전부 다 업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어디입니다라고 발표하기 그 이전에는 네. 일반 국민은 뭐 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뭐 과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업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신도시 택지에서는 여러 가지 딱지라든가 보상 조건에 보면 지정 공고 공란전 1년 전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전 정보를 알고 들어가야지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손혜원 의원 재판 결과가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사실은 뭐 이건 지금도 그 재판과 관계없이도 범죄 행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이 되었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심리적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그냥 주류에 편승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내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일부 요즘 커뮤니티 글에 보면 특히 LH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토지 투자를 하거나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을 전관 예우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뭐 법인 만들어서 네, 뭐 지금 투기했다는 기사도 이 투기 있었고요. 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사에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저는 오늘 조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재발 방지가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러죠. 어제 LH 사이트에 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시끄러워지다가 잠잠해질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 가만히 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일하게 대응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정부 당국자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 LH 직원의 그 글과 관련해서 어제 저도 뭐 지나가긴 하겠지만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은 13명 LH 직원 말고 7명이 더 있다. 수사 의뢰한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예 합동수사본부로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청와대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가족 368명 다 전수조사했는데 일단 한 명도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 대한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라고 청와대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